자, 안녕하십니까. 최인수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제가 업로드가 적은데 간만에 업로드합니다. 오늘 방송 좀 깁니다. 자, K방역 무식과의 싸움. 요즘 별의 별 소리가 다 돕니다. 모두들 아실 겁니다. 도대체 백신과 바이러스가 뭔지 분명히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우리 모두 배웠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19%나 되는 약 9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기본 상식과 교양조차 없다는 게 너무도 믿기지 않는 요즘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최근 이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확진자가 적어졌던데? 역시 갑본 하는 일본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선진국입니다. 개인 소득, 수입, 국가 GDP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고, 얼마 전에 일본이 여태 GDP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것도 드러났죠. 여튼 그럼 일본은 왜 확진자가 줄었느냐? 여러분, 중국이 코로나 종식됐다고 하면 믿으십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절대로 안 믿으실 겁니다. 지들은 종식이라 그래놓고 한국 와서 인천공항에서 항상 허건날 걸렸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 자체를 속이고 있죠, 중국은. 일본은 크게 다를까요? 그래도 얘네들은 중국보다는 선진국이라 그냥 검사를 안 하는 방법. 속이는 건 아니에요. 검사를 안 하니까 안 나오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것을 보시면 도쿄도 이제 12월 16일자 검사 및 양성 수치 정보입니다. 자, 이게 검사 수를 보시면, 자, 검사자 수 이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5,591명이에요. 2021년 12월 16일 수치입니다. 네. 여러분, 검사 수가 평균 5,000명에서 지금 많이 봐줘야 11월 어떤 날들은 7,500명 정도, 10,0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도쿄에 몇 명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쿄에 1,400만 명이 삽니다. 1,400만 명. 그리고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이 형성되어 있죠, 일본에. 도쿄도에, 우리나라 서울처럼 수도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수도권에 3,70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고작 5,000명 검사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 검사를 안 해줘요. 자,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직전에 가서 며칠 전에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풀려났죠. 이 친구와 몇몇 지인들을 통해서 코로나 시국에 일본에 대해서 속속들이 취재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자, 열이 38도를 넘어가도 검사를 안 해줍니다. 바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의회랑 시장의 정당이 달라졌기 때문에 방역 행정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일일 검사자 수가 지금 일본 12월 16일과 같은 날의 수치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건 서울의 검사 및 확진자 현황이에요. 자, 12월 16일 몇 명입니까? 서울시만입니다. 15만 5,221명의 검사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었다? 확진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주변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10,000명을 우리나라는 안 넘기면 돼요. 10,000명을 안 넘기면 성공적인 겁니다. 지금 3, 4,000명 그 정도 레벨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영국뿐만 아니고 북미 유럽 지역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자,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12월 16일 같은 날이고요. 8만 명의 확진자. 역대 하루요, 하루.
하루예요, 하루.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바로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요? 1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예요.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거는 변이가 생기면서 감염력이 강해지고 치명률, 치사율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수십 배씩 강해지고 있는데 치명률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남은 19%의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해요. 자, 2개월 전의 접종 완료율과 지금의 접종 완료율이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한데 얘네는 지금 의심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안 하니까. 자, 900만 미접종자 있는 한 싸움은 안 끝나. 자, 60대 이상 분들은 정말 죽어요, 님들. 죽는다고.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81%예요. 이 수치는요, 2달 전하고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거의. 접종 완료라는 건 2차까지 맞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19%? 19%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900만 명이라니까? 900만 명이 안 맞고 버팅기는 인구가 900만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코로나 감염자, 요새 나오는 코로나 감염자의 90% 이상이 이 900만 명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접종 완료까지 한 사람들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백신을 왜 맞냐고요? 백신 맞아도 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을 맞고 감염됐을 땐 그냥 감기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맞고 감염된다? 죽는 거라니까? 죽는다니까?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사업하고 계신 한국계 일본인인지 아니면 일본으로인지 이민을 가셔서 아니면 일본에 사업만 하고 계신 건지 하여튼 제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업 부분 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계시던 한국계 그 회장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네. 전 제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2분이나 돼요. 이게 너무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열이 받는 거죠. 제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코로나 백신을 안 맞는 거 그게 자유 같아요? 방종이에요. 방종과 자유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우선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 건강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추구권과 건강추구권이 있지만 둘 중에 뭐가 우선시되느냐? 건강추구권이 우선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행정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이 되고요. 이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라면 OECD 국가라면 다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까지 가가지고. 권리가 충돌할 때는 개인의 건강추구권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건강추구권은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백신을 맞아서 내가 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첫 번째예요. 당신이 맞기 싫다는 그 자유권은 두 번째라고. 그리고 그 권리는 권리로 인정될 수 없어. 방종이야. 왜? 그걸 인정해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 추구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중학생만 돼도 배우는 이런 거를 지금 무식한 소리를 짓거리는 저런 작자들이 19% 9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야 지금. 에? 어디서 가짜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냐고 지금. 자, 두 번째. 좀 흥분했는데 이럴 때 좀 흥분해줘야 돼. 자, 백신 패스, 영업시간 제한, 웬만이냐 자영업자 죽어난다. 난 이거 보면서도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뭐 자영업은 니들만 하세요? 저도 자영업이에요.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직장을 나오면서 자영업으로 전환을 했고, 이제 집에 저는,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들은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내년엔 애나 뭐 맞을 거고 지금 임상 결과가 나오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맞게 될 거예요. 내년 뭐 봄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랑 똑같이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멍청한 일부 인간들 때문에 내 새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그럼 안 되는 거죠. 아니 엄연히 내 권리가 우선인데, 건강 주권이 우선인데. 자, 자영업자 중에는 난 이것도 제가 어이없는 게, 얼마 전에 무슨 커피숍 어떤 양반이 뭐 24시간 나는 정부 방역 반대한다 뭐 그러면서 뭐 설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꼬리 내렸죠. 바로 문 닫던데요. 9시 지나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소리 좀 하지 말자고, 우리. 너만 자영업 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자영업이야. 그리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냥 내 사업 역량 부족을 정부 탓하고 싶은 거잖아, 니네는. 그냥 반도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여기저기 분점을 냈더만, 왜? 아니, 사람이 사업에 대한, 아니, 사업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누가 커피숍을 가서 먹지 않는 이 시국에 왜 커피숍을 계속 내냐고, 열 몇 군데씩. 미친놈이지, 그게. 또라이지. 그래 놓고 정부가 날 죽였다 이거야. 10억 이상 적자만. 그 10억 이상 적자는 네가 또라이 짓을 해서 난 거고요. 정부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자, 저도 엄밀히 자영업이고, 제 동생은요, 그 자영업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타격이 크다는 카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요, 어려웠던 게 맞아요. 실제로 매출이 줄었고, 직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재밌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배달로 사람 몰리면서 배달업으로 막 이렇게 종사를 하거나 부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배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배달 메뉴로 빠르게 전환한 요식업자분들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습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오히려. 뭐 배달 앱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억울하면 네가 배달 앱을 만들든가. 그건 다른 사업 영역이잖아. 왜 자꾸 딴 소리를 하냐고. 자, 거기다가 제 동생 매장은 로드 매장이 아니에요. 입점 매장이에요. 쇼핑몰에 입점 매장이에요. 그러기에 백화점 내부에서,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을 해 있는 거예요. 백화점 쇼핑센터에. 배달을 어려우니까 배달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백화점 내부에서 배달을 해보자. 그러다가 매출이 이제 줄어들고, 왜냐면 외부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백화점 내부에 대신에 커피 마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층층마다 매장의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시거든요, 커피.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매장은 내는 아니구나. 백화점 내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거 먹히겠구나 싶어서 쿠팡 이츠를 통해서 백화점 외부까지 근거리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들러서 포장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본래 매출을 회복했고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백신 패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 안 걸렸더라도 백화점 매장은요, 원래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영업시간 제한보다 일찍 닫아요. 백화점이 일찍 닫기 때문에. 입점 매장이기 때문에 쇼핑몰이 문을 닫는 시간 이전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른 로드 매장 자영업자분들에 비해 그런 부분, 영업시간 자체도 적고요. 매장 임대료나 관리 비용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훨씬 비싸요. 근데 매출을 회복했다니까? 물론 이제 전성기 때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매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그 정말 이제 이대로면 뭐 매장을 내놓고 망해야 되나 하는 시점보다 훨씬 매출을 회복했고, 전성기 매출의 한 7, 8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동안 100% 다 보기를 바라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저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제 수입이 70, 80%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대한민국 정부가 퍼뜨렸어요? 아니잖아요. 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오히려 주력 매출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영업시간 제한을 안 해요, 지금. 솔직해지자고, 우리. 그렇잖아요. 주력 매출 나는 시간 언젠데? 저녁 식사잖아. 인원 제한 좀 있긴 하지. 인원 제한 그거 솔직히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테이블 나눠 앉으면 되잖아. 다 나눠 앉잖아요, 가서. 그렇게 먹잖아요. 테이블은 줄 수밖에 없어요. 간격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것까지 다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시장 수요랑 트렌드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 정도로 망했다? 내 사업 역량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 사정을 다 들어보면 모두 다 안타까워요. 그런 안타까운 거 다 모으고 모아서 뭐 해줍니까? 드라마로 해주던가 뭘로 해줘요? 인간극장 해주잖아요. 인간극장 나오고 싶으세요, 뭐? 아니, 그러면 뭐 상관없어. 개개인 사정 들여다보면 안타깝지 않은 사정이 없습니다. 그걸 왜 정부가 해줘야 되냐고. 자연재해잖아. 정부가 만들었냐고. 자,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냉정해지죠. 일부 무지한 이런 이들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재갑 교수님이라는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자, 백신 패스 방역 확대 불만이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좀 자기 견해를 내셨어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감염내과 교수면 전문가지. 자, 백신 의무화라고 한다면, 그렇지. 이분 더 세네. 백신 미접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 부담하게. 이런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해주잖아요. 재택근무만 한다던가, 벌금을 낸다던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저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남고 남은 그 19%는 당신들은 도대체가 이게 개조가 안 되는 양반들이야. 2000년도 더 전에 살고 있는 미개한 사람들인 거지. 아니, 정부가 교육까지, 고등교육까지 다 시켜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받아놓고도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이거는 지능지수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응? 의사들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의사 양반들도 힘드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대망의 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의사 호소인분. 자, 이분 의사라고 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중학생도 안 되는 수준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제가 차마 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라이센스가 있든 없든 간에 의사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 호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의사라고 하니까 근데 의사는 난 아닌 것 같아. 이게 의사는 말이 안 되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뭐 400배 뭐 현미경으로 봤더니 막 뭐 기생충 알 같은 게 떠있다더라. 일단 괴소문을 흘렸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요 단일 세포체죠. 네. 여러분 기생충은요 다 세포체입니다. 그죠? 동물이라고. 기생충은 동물이야. 그죠? 세균과 바이러스는 뭐예요?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단일 세포체예요. 그냥. 네. 특히 바이러스는 그냥 DNA, RNA 덩어리예요. 뭐가 더 작을까? 여러분 기생충을 육안으로 볼 수 있죠. 기생충 알도 육안으로 볼 수 있죠. 뭔 소리냐? 밀리미터 레벨에서 기생충 볼 수 있어요. 0. 몇 밀리 뭐 이렇게 레벨. 지금 육안으로 무슨 400배 현미경 이딴 거 안 봐도 보인다고 그냥. 그냥 돋보기로만 봐도 보인다고 기생충은. 코로나 백신은 mRNA 백신이에요. 단일체라고요. 단일세포체. 세포체도 아니야. 훨씬 작죠. 얘는 얘는 이제 나노미터 레벨이에요. 마이크로 나노미터 레벨로 가야 돼. 마이크로미터 뭐 될 거야. 여러분, 단위계가 한 단계 넘어갈 때 몇 배씩 차이 나요? 1000배씩 차이 나요. 1000배.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에 기생충알이 있다. 기생충이 있다는 소리 뭔 소리냐면 개미에다가 코끼리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개미 몸속을 봤는데 코끼리가 들어있더라.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만 나와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난 더 웃긴 게 이런 게 무슨 맘카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돈 되는 거야. 아니 그분들은 뭐 학교 안 다니셨어요? 애들 학교 보낼 거 아니야. 아니 애들 어떻게
와,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입니다. 2021년이에요. 인류가 쿼크를 발견하고 우주의 모든 기본 입자를 지금 거의 다 한 두세 개 빼고 다 발견해놓고 우주의 원리를 다 파악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더 믿기지 않는 건 그나마 우리나라가 저런 인간들이 적다는 거. 19%밖에 안 된다는 거. 저는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고 이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자, 이 양반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양반은 근데 이 전문가니까 기생충 쪽의 전문인이세요. 사실 저 서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그 쪽에 많이 계셔서 그렇지 이 사람 원래 이제 저쪽 분야인데 이분도 그러잖아요. 이 의사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건 그분이 하는 말이 도저히 의학 교육까지도 안 가도 된다니까요. 고등학교만 가도 여러분 세포와 세균, DNA 이게 뭔지 배워요. 그리고 특수 입체현미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도 특수 입체현미경이 뭐야? 특수 입체현미경이라는 게 뭐죠? 그리고 너무 그치 그냥 기생충은 그냥 현미경도 아니고 돋보기로 봐도 보여요. 응? 세균도 균에 따라서 이제 다세포체가 있고 드물게나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로 그리고 계속 우리 초반에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영하 70몇 도 지금 좀 낮아져서 그래도 영하 20도, 30도, 40도 영하 몇십 도 특수 냉동고를 갖고 있어야 유통이 가능해요. 거기서 기생충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해도 죽어요. 얼어 죽어요. 네. 다세포체고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죽어요. 죽어. 그리고 뭔가 배양을 해서 나왔다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분. 기생충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배양의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았던 거지. 하여튼 이런 코미디가 있다는 자체로는 어이가 없고.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백신을 맞아서 감기 수준으로 그냥 가볍게 이겨내고, 자, 코로나가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폐손상이 있다는 거 초기부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랬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미 선수 생명이 끝났을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주전 선수로 뛰면서 바로 며칠 전에도 골을 장려시켰죠. 그런 골 못 넣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 없이 금세 며칠 만에 회복해서 다시 주전 선수로 경기를 뛰고 우리에게 또 화끈한 골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냥 여기 전문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읽어드릴게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까봐 백신을 맞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감염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낮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고 가볍게 이겨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의 선수 생명도 지켜냈습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냥 독감 백신 주사 하나 한번 맞고, 좀 여러 번 맞지만 이거는 좀, 독감 백신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즌별로 맞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독감 백신 주사의 감염 예방률은 50%대밖에 안 돼요. 그거 여태 잘 맞으셨잖아요, 다들. 근데 감염 예방률이 90%가 넘는 애를 온갖 음해를 하면서 안 맞으려고 들어. 지금 지구상에 최고의 석학들이 미친 듯이 밤을 새가지고 연구해서 어떤 돈보다 대승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희생을 가면서 연구해서 낸 결과물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은 마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제약회사가 이런 거를 90% 이상의 감염 예방률과 이런 효과를 내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지도 않고요. 개발할 수도 없고요. 보편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5, 6년이 걸려요. 5, 6년이 걸리면 이미 그 바이러스는 변이가 하도 많이 돼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번에 이 코로나 백신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가능했느냐?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제대로 된 의사, 의학계 연구 종사자들, 공학계 연구 종사자들, 여러 종사자들,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박사들이, 여러 석학들이 미친 듯이 자기 몸 갈아가면서 밤새고 해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뭐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가짜는 소리를 해대면서 헛소리를 하냐고.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뭔지 아시죠? 사람 인자에 사이가 인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당신 혼자 살아갈 수 없고요. 당신 혼자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들은 인류 문명, 그리고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게 기본 아닌가요? 왜 나의 개인적인 무지와 개인적인 쾌락과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타인의 안전과 생명, 타인의 어떤 희생, 이런 것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네가 뭔데요? 네가 그 타인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존재는 있을 수 있고요. 돈이 더 많은 존재도 있을 수 있고요. 코가 큰 존재도 있을 수 있고요. 다리가 긴 존재도 있을 수 있고요. 키가 더 큰 존재도 있을 수 있고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존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치들이 타인보다 이 사람이 우월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이 사람이 타인의 권리와 어떤 것들을 짓밟아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닌 걸 아는데 왜 그러냐고. 자, 오늘은 분노의 방송 한번 해봤고요. 제가 차를 좋아하고 공학을 좋아하고 공학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얘기로 초창기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 방역이 워낙 잘 되고 있었고 글로벌하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말쯤 가면 어떤 미친 국가에서 트롤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우리나라는 종식이 될 거다. 정말로 종식이 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나오고 오미크론 변이도 사실 트롤 짓을 안 했으면은 버텨냈을 겁니다. 트롤 짓을 했죠. 어디서요? 유럽에서요. 자, 이 상태면은 사실상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종식,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다만 감염의학의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냥 보편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반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만 어렵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겪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트롤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80억이 사는 이 지구에서 누군가는 트롤 짓을 안 할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19%가 트롤 짓을 하고 있는데 그 19%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에서조차 그 19%가 존재하고 다른 나라는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30% 막 40%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징징대봐야 그 코로나 종식 안 시키는 건 당신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절대 다수의 81%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저 소설을 어떻게 잡아 죽여? 그것도 안 되잖아. 황당한 일이에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